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개가 추가 반입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이후 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하루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왜 이런 지시를 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야3당은 반면에 청와대 이번 지시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이런 의문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부 집중 인터뷰에서는 여야 의원 모시고 관련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경협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더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백승주 의원님.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조사 결과로는 보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 고의 부분인데 말씀이죠.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들 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먼저 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이걸 삭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고의적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사드 자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 문제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핵심적인 사안이죠. 예. 특히 이제 한미동맹이나 특히 이제 한중 전략적 동반장 관계의 향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요. 아마 군 형법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고요.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전 안보실장 등이 이런 데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김경우 의원이 벌써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상황으로 안보 불안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걱정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모습은 정말 새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이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또 우리 군 간부 간의 불신을 그대로 대내외에 알리는 사건이 되고 있죠. 일종의 스캔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특히 남북 관계를 봤을 때 북한이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 간의 이 불신 관계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또 일부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은 안보적 자해 사건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보적 자해 사건이라는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는다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만들었다. 안보 불안을 이렇게 줄여줘야 될 정부가 안보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적 자해 사건의 표현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누락이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 자체를 살펴볼 필요는 있었던 게 아닐런지요? 보고서 누락 문제는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국방부 차관을 할 때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또 지켜봤고 또 저 보고할 자료를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만은 그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대충 대령 정도 수준에서 만들면은 원스타 수준인 차장이나 그 차장들이 검토하고 다시 국장이 검토하고 실장이 검토하고 차관이 검토하고 장관까지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과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폐기하고 이런 문제는 꼭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검토하지 다시 수정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의 이 2기, 4기 문제가 발사대 문제가 국방부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내용이 빠질 수도 있고 보고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이 조율 안 되는 과정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중요한데 새로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누가 이걸 의도를 갖고 빼고 넣고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보고서 작성 체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서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그 보고 체계에 있어서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다 하다.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빼고 줄이고 예. 빼고 하는 거는. 예.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작성자가 예. 왜 그 부분을 빠졌나에 대해서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예. 본인 판단이냐, 또 지시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봐야 되는데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군이 의도를 갖고 중요한데 일부러 뺐다. 그는 절대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다. 예, 김 의원님 의도성으로 가지고 하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때문에 이것이 예,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건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예. 문제는 왜 이걸 감추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쭉 지금 보고할 기회가 4차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마지막 그 28일 날 이제 정용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오찬 자리에서도 이렇게 해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국방부 장관도 그런 게 다 있었어요? 라고 마치 모르듯이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4기가 추가로 배치된 걸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것이냐? 이것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예. 문제는 왜 이걸 이렇게 감추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뭔가 이게 사드 배치 기습적으로 결정했던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 알박기를 하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전에 몰래 반입을 하고 새로운 정부에게 은폐했던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예. 뭔가를 떳떳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어 했던 게 있었던 게 아니냐. 예.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의도도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국기문란이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보농단, 국방농단입니다. 바로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죠. 예.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예. 28일 날 정의용 안보실장과 우리 국방부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차를 함께했죠. 이때 정의용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 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제 외교관 출신이 이 배치란 말을 썼는데 안보실장이 군사적으로 배치란 말은 반입하고는 굉장히 구별되는 말입니다. 예. 반입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느냐의 말이고 배치란 말은 전술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2기와 같이 성주 기지에 군사적으로 바로 배치되었느냐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민구 장관은 반입 자체는 된 것을 인지했으나 배치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다. 예.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정의용 실장이 추가 배치됐냐고 물으면 지금도 배치는 안 됐습니다. 예. 반입은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 장관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배치를 굉장히 군사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를 했고 예.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실장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돌아는 추가 배치됐냐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걸 무슨 국기 논란이 이러는데요. 이거는 새를 잡는데 대포 쓰는 겁니다. 진실조사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국기 논란이다.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농단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쓰면은 저는 이게 나라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정용 안보실장이 물어봤을 때 만약에 반입은 돼 있는데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모르듯이 이 반문을 한 것입니다. 예. 제가 김 그래서 의원님께 문제는- 예. 예. 김 의원님 말씀 이어가시고 제가 질문드리죠.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정말 이 사실을 몰랐느냐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한 것인지 예. 이것도 명확히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그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내기 반입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이제 아마 논란 가운데 나온 이야기고요.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뭔가 좀 조직적으로 이 반입 자체를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알박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은폐할 수도 없는 부분일 텐데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이런 의문은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그리고
당연히 나중에라도 이것이 밝혀질 것이고 예. 처벌을 각오를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것들까지 각오를 하면서 나중에까지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을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거지요. 그것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래서 밝혀져야 되는데요. 아마 예. 이후에 아마 뭐 나오겠죠. 어떤 것인지. 예, 예, 백 의원님. 네. 사과를 한 입장에서 업무에 진행된 흐름들을 보면요. 예. 제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사드의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드의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합의는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위에까지 가지만은 예. 거기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데 뭐 일단 레이더 중국이 관심 갖고 레이더 시설과 6개의 포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 미국이 갖고 들어오는 거죠. 주한미군이 이것을 몇 대 들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실무자처럼 인지하고 할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언론에도 4월 말에 6개 다 들어온 걸로 보도가 됐고 그러나 우리 지금 새로운 새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구체적 보고를 받고 싶어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사드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통일 문제와 또 외교 문제 전반과 국방부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 앞서 하셨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어서 그 정도 듣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워낙 그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각각 한 개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 보고 체계 과정에서는 이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 그런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639번 쓰시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과정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큰 사안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보고자들이 그 중요성을 모른다면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문제죠. 보고 과정이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대통령한테 좋은 보고서만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그 빠진 내용과 추가된 내용들이 수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 관심도 하고 보고자들이 있을 때 이거는 뭐 이미 들어오기로 했고 발표되고 올라난 거기 때문에 2기 들었다 4대 들었다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그 보고 시간과 보고 분량에 받을 때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보고 작성할 때 이것을 대통령이 관심사에 맞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게 제일 중요한 의도성 아닙니까? 의도를 갖고 그 부분을 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또 사드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 이걸 누락, 실수로 넘길 수 있겠는가라고 또 8301 쓰시는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쯤 해두겠습니다. 김경혜 의원님께는 4818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꼭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 차라리 관계자를 불러서 조용히 알아보고 좀 조용히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가 국가적인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백승주 의원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언론에 뭐 보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일부 언론에 지극히 잠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입장은 그것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2기가 들어왔을 때는 국방부가 들어온 장면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공개했고요. 그리고 2기가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다는 것까지 국방부에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외에 그 다음에 들어왔던 4기에 대해서는 이걸 전혀 확인한 바도 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언론을 모니터링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부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공식적인 보고에 의해서 군 통수권자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이 사드 자체가 전 국민적인 지금 관심사가 돼 있고 이후 지금 미국이나 지금 중국, 러시아까지 주변 4강 국가까지 주요한 관심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무리 지금 감추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몰래 처리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국민적인 불신은 물론이고 외교적인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또
쉬쉬하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맞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외교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그 조사 과정을 엄정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이런 조사를 하라 또는 진행이 된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제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청취자의 질문은. 국민들이 좀 오히려 불안해지고 외교관계에도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좀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걸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좀 더 국민적인 신뢰도 강화시키고 외교적으로도 신뢰를 좀 더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 의원님 짧게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사실 기습적으로 결정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게 뒤통수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불신이죠.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좀 투명하게 해서 국제적인 좀 신뢰관계 이런 것들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이게 몰래 처리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백승조 의원님께 또 말씀 기회를 드릴까요? 이렇게 시끄럽게 처리하면은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또 주변국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요. 사드와 비슷한 우리가 무기체계 도입한 것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고 왔어요. 북한이 1차 핵실험하고 한 7개월 만에 1조 5천억의 비용을 들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운동경기 중계하듯이 일일이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큰 무기체계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중계방송, 운동경기 중계방송을 하신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맞게 가려면은 중요한 군사 문제는 또 조용히 해야 할 일은 조용히 다뤄야 됩니다. 시끄럽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더 신뢰한다.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오히려 중국은 아차 기회다. 다시 한번 한국을 압박하면 취소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덤벼들고 있고요. 미국은 뭐 어제도 그런 원내 국회 지도자가 왔지만은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보고 도대체 새 정부의 대미 정책 한미 동맹에 대한 생각이 뭔지를 의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이익에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워낙 이 사안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질문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두 분이 충분히 입장과 대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조 의원이었습니다.